여러분, 서랍 속에 넣어두신 청약 통장이 단 9일 뒤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9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청약 가점도, 세제 혜택도, 자녀에게 물려줄 길도 모두 사라집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30년간 쌓아온 가치를 그대로 날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재중입니다. 30년 동안 은행에 몸담으며 수많은 제도 변화와 수천 명의 고객을 상담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청약 통장 전환, 지금 해야 하는 이유와 전환이 당신의 노후와 자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딱 9일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약 통장으로 얻을 수 있는 금리 혜택, 세금 절감, 청약 범위 확장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정부는 2025년 9월 30일까지 기존 청약 통장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랍에 넣어두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중 하나라도 있다면 바로 당신이 대상입니다. 전환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첫째, 청약 범위가 2배로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민영 또는 공공 한쪽만 가능했지만 전환하면 공공민영 모두 청약 가능해집니다. 둘째, 금리와 세제 혜택도 커집니다. 금리는 최대 연 1.8%, 소득공제는 연 240만 원까지 가능해져 은퇴한 분들에겐 안정적 수익과 절세 효과가 따라옵니다. 셋째, 수십 년 쌓아온 청약 가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0년 넘게 모은 점수를 잃지 않고 그대로 승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건 딱 9일 뒤엔 다시는 할 수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고 9월 30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전환하면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상속만 가능합니다. 반면 기존 통장 중 일부, 특히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은 증여가 가능한 마지막 상품입니다. 9월 30일이 지나면 전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되돌릴 수 없고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은행에 있을 때 이런 제도 변경을 놓쳐서 후회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전환할지 말지 결정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이제 노년층이 전환할 때 어떤 점에서 특히 유리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청약 통장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오히려 전환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고 수준의 가점 20-3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해 온 결과 이미 청약 가점이 최고 등급입니다. 전환해도 이 점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젊은 세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점수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둘째, 노후 주거 계획에 유리합니다. 자녀 독립 후에는 큰 집이 필요 없죠. 지방 이주, 실버타운 입주, 작은 아파트로 이사 등 다양한 계획이 가능합니다. 전환하면 공공민영 모두 청약 가능해 선택 폭이 넓어집니다. 셋째, 금리세제 혜택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최대 연 1.8% 금리와 연 240만 원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절세 혜택은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상속 시 유리합니다. 전환 후에는 증여는 불가능하지만 상속은 가능합니다.
사망 시 자녀가 납입 이력과 가점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김강명 어르신은 1995년 가입하여 30년간 납입해 최고 점수를 보유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청약이 무슨 의미냐고 하셨지만 고향 이주 계획으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됐고 높은 가점 덕분에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금리 혜택으로 매년 이자도 늘었습니다. 최근 청약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중장년 노년층도 세컨드 하우스나 지방 주택 청약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가점자인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늘어난 셈입니다. 전환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9월 30일 이후에는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지금 전환해 두면 필요 없을 땐 그대로 두면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회가 없어진 후에는 어떤 계획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굳이 전환할 필요가 있나요? 입니다. 하지만 전환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계산해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첫째, 청약 범위 제한 기존 청약저축은 민영주택만,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공공주택만 가능합니다. 즉, 기회의 절반을 버리는 셈입니다. 전환하면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둘째, 금리 손실 기존 청약통장은 보통 연 1%대 초반에 머뭅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연 1.8%까지 받을 수 있어 매년 수십만 원의 이자 차이가 나고 10년 이상이면 수백만 원 차이로 벌어집니다. 셋째,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기존 통장은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전환하면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증여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기존 통장이 증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애초에 증여가 불가능하고 청약저축도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전환하면 증여는 전면 불가하고 상속만 가능합니다. 박상만 어르신은 2005년에 청약저축에 가입해 가점은 높지만 자녀에게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전환을 놓치면 오직 상속만 가능하죠. 최영석 어르신은 1998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증여가 가능한 마지막 세대입니다. 하지만 전환 전에 증여를 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평생 잃게 됩니다.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혜택이 나올 경우 기존 통장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9월 30일 이후 평생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미리 알았으면 했을 텐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리 알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 5개를 정리했습니다. 1. 전환하면 자녀에게 줄 수 없나요? 맞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평생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망 시 상속만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가점을 빨리 물려주고 싶다면 전환 전에 증여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2. 기존 통장을 그대로 두면 증여가 가능합니까?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 시에는 가점이 새로 시작되며 증여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전환하면 가점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네, 20-30년 쌓아온 납입 이력과 가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정부에서 공식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4.
한번 전환하면 되돌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수년 전 결정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5. 나이가 많은데 청약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 있습니다. 노후 주거 이전, 지방 이주, 실버타운 입주, 그리고 상속 시 자녀의 청약 가점 승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희망으로 만들었던 청약 통장이 이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그 날짜 이후에는 지금의 선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 청약 통장이 어떤 상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인지, 청약부금인지, 그리고 가입일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이라면 증여와 전환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진 셈입니다. 다음은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청약통장 문제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당장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증여가 더 나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전환이 유리합니다. 자녀의 주거 계획과 가족의 미래 거주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 세금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세는 기본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 차이뿐 아니라 가점의 가치까지 따져봐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 정확히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방문 준비도 중요합니다. 신분증과 청약통장, 도장은 기본이고 증여를 한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증여받을 자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은행 상담 시에는 자신의 상황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정 기준은 명확합니다. 만약 자녀가 당장 청약이 필요하고 당신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전환 전에 증여를 검토하세요. 그 외의 경우라면 대부분 전환이 유리합니다. 특히 노후 주거 이전 계획이 있거나 금리와 세제 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전환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회가 단 한 번뿐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9월 30일이 지나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30년간 묵혀둔 청약 통장. 그냥 놔두면 혜택은 사라지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도 상속 외엔 없습니다. 전환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놓치면 평생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잡은 분과 놓친 분의 차이는 수백만 원의 이자, 자녀의 내 집 마련 가능성, 노후 주거의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당신의 청약 통장을 자산으로 만들지 방치할지는 지금 결정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전직 은행원 노재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